여보, 제발 죽은 척해.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밀어낸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보험금만 나오면. 덤불 속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저는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우릴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죽은 자가 되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성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숙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죠.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 3년째 성철은 여전히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 가는 길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옆 동네에 사는 김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철봉을 잡고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를 채우고 나니 등줄기에 땀이 맺혔어요. 같은 시각 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니가 좋아하는 깍두기를 담그려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물을 네모나게 썰어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 담으며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숙과 성철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20평 아파트 한 채와 두 사람의 연금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죠.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외아들 준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죠.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주는 바람에. 준영의 말을 듣던 성철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성철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중 3천만 원을 인출했죠. 통장 잔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성철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틀 후 준영과 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니는 큰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얼른 미니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가족이지. 미니는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 가방이었죠.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 가방 예쁘다고 하신 거 기억나서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적 있는 가방이었죠. 그때 가격표를 보고 혀를 차며 지나쳤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 돈 받고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성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그날 밤 정숙은 가방을 소파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니가 자상하게 가방 안쪽까지 소독 티슈로 닦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쌀알만한 도청기가 붙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일요일 준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괜찮은데. 설악산 단풍이 정말 예쁘다던데요. 가족끼리 다 같이 놀러 갈까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도 챙기실 겸 전화를 끊고 정숙에게 말하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준영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정숙은 당장 옷장을 열었어요. 등산복을 꺼내보니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에 가서 새 등산복을 샀죠. 밝은 분홍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등산바지였습니다. 당신, 이거 어때? 정숙이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물었어요. 성철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뻐. 정숙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영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서류 봉투를 준영에게 건넸죠. 이거 부모님 가방에 넣어뒀어? 응. 보험금 서류 다 챙겼어. 준영이 봉투를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 빚도 다 갚고 우리도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성철과 정숙은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새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정숙이 말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 단풍 구경하기 딱 좋겠다. 그러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니까 기분이 좋아. 성철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래층에서 준영의 차 경적 소리가 들렸죠. 설악산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풍 구경 온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었어요. 준영이 트렁크에서 돗자리와 김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희가 직접 쌌어요. 민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구나.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해. 네 사람은 능선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성철이 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자.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성철이 준영을 바라봤어요. 준영아, 사업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행복하게 살아. 부모 걱정은 하지 말고. 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목소리가 왜인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성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 더 올라가자 민희가 말했어요. 저기 전망대 있는데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네 사람은 좁은 오솔길을 따라 능선 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절벽 끝에 서자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서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민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절벽 끝에 나란히 섰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분홍색 바람막이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하나, 둘, 셋. 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강한 힘이 두 사람의 등을 밀쳤어요. 성철과 정숙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죠. 정숙의 비명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성철은 떨어지는 찰나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철의 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귓가에 바람이 쌩하고 지나갔죠. 그 짧은 순간 성철은 정숙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제발 죽은 척해. 성철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낙엽과 장가지가 두껍게 쌓인 덤불이 보였죠. 성철은 정숙을 끌어안고 몸을 틀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옆에서 정숙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성철은 이를 악물고 정숙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의 목소리였죠.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희가 대답했어요.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을 리 없어. 빨리 내려가자. 누가 보면 어떡해.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사고 신고하고 시신 확인되면 한 달 안에는 나올 거야. 그럼 사체 빚부터 갚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철은 손을 떼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성철은 손을 치웠습니다. 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성철은 정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촉촉한 것이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당신 움직일 수 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발목을 움직이려 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발목이 아파. 성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비뼈 부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놈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성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렸죠. 성철은 정숙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저쪽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정숙이 신음했죠. 성철도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폭포 뒤편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몸을 숙여야 들어갈 수 있었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성철은 정숙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가 뭐라도 찾아올게. 정숙이 성철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다쳤잖아. 괜찮아. 성철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주변에서 익숙한 풀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약초들이었어요. 성철은 쑥과 질경이를 뜯었습니다. 돌멩이로 풀을 지식여 즙을 냈죠. 동굴로 돌아와 정숙의 발목에 발랐습니다. 아파도 참아.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옆구리에도 약초즙을 문질렀어요.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발목과 가슴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성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키웠는데.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왜? 정숙의 목소리가 흐느껴 끊겼습니다. 성철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매일 동굴 밖을 나가 먹을 것을 구했어요. 도토리와 머위, 고사리를 주워왔습니다. 근처 계곡물로 씻어 날 것으로 씹어 먹었죠. 정숙의 발목 부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갈비뼈도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성철은 하산로 근처를 살피다가 낡은 대피소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에는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설악산 실종 부부, 사흘째 수색 중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준영과 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붉게 충혈시킨 채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박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무사기환을 바란다고 말했다. 며느리 김민희 씨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며. 성철은 신문을 구겼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죠. 동굴로 돌아온 성철은 정숙에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읽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성철이 정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저놈들한테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 해야 해. 성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성철은 동굴벽에 기대 앉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죠. 준영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성철이 주워주려 하자 준영이 황급히 집어들었죠. 그때 잠깐 본 명함. 거기에는 이름과 함께 자금 상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성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영이 돈을 빌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준영이 우리를 죽여서 받을 돈이 있다는 거지.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주일째 성철과 정숙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숙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어요. 성철도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죠. 당신, 정숙이 성철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내려가자. 저놈들한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성철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그래. 내려가자.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하산길은 험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가파른 하산로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정숙이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어요. 성철이 얼른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직 멀었어.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정숙에게 손짓했죠. 두 사람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한 남자가 능선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죠. 군용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강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은 이 산을 10년 넘게 지켜온 산악 가이드였죠. 불법 포획꾼들을 감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태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바닥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분홍색 천조각이었죠. 태산은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등산복 재질이었어요. 태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건... 태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가지들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평범한 조난 사고의 흔적은 아니었어요. 가지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꺾여 있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절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덤불 사이로 뭔가 움직인 흔적이 보였어요. 누군가 살아남았어. 태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산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폭포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산은 폭포 뒤편을 살폈죠.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이 머문 흔적이 역력했어요. 바닥에는 약초를 지니긴 돌이 있었고 찢어진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가락으로 그은 듯한 금이 나 있었죠. 최소 2주일은 여기 있었어. 태산은 약초 잔해를 집어들었습니다. 쑥과 질경이었어요. 상처 치료에 쓰는 약초였습니다. 부상자가 있었고 스스로 치료했어.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뉴스에서 본 실종 부부가 떠올랐죠. 아들이 눈물 흘리며 부모를 찾는다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설마. 태산은 동굴을 나와 주변을 살폈어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죠. 하나는 절뚝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산은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여전히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괜찮을 거야. 성철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찰칵. 성철의 발목에 무언가가 채워졌습니다. 으악. 성철이 비명을 질렀죠. 와이어 덫이었어요. 발목을 조이는 순간
성철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당신, 정숙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의 발밑에서도 딸각 소리가 났죠. 정숙도 와이어에 걸렸어요. 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허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태산이 나타났죠. 누구십니까?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놈이 보낸 거지? 저놈이요? 내 자식이 당신을 보냈나? 태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산악구조. 거짓말 마.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잖아.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산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죠. 진정하세요. 설명하겠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다가가 와이어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죠. 성철은 곧바로 일어나 주먹을 쥐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 태산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산입니다. 이 산에서 10년째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성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산은 배낭에서 신분증을 꺼냈죠. 확인하세요. 저는 구조 전문가입니다. 정숙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춰보니 산악구조대 자격증이 보였어요. 당신들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된 그 부부 맞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흔적을 봤습니다. 2주일 동안 거기 계셨죠?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몰라. 저도 뉴스 봤습니다. 아드님이 눈물 흘리시던 거요. 태산의 말에 정숙이 얼굴을 돌렸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다 거짓말이야. 우리를 밀었어. 그 자식이 우릴 절벽에서 밀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드님이 밀었다고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야. 우리가 죽으면 돈을 받는 거지. 태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죽이러 올 거야. 태산은 두 사람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발목에 붕대, 옆구리를 감싼 천조각들이 보였죠.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증거가 없어. 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말만 가지고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 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증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게요. 정숙이 태산을 바라봤어요. 왜 우릴 도우려고 하는 건데? 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산에서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돕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성철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태산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구급용품과 식량을 꺼냈죠. 일단 제대로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요. 이틀 후 태산은 두 사람을 폐광 지역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된 곳이었죠. 오두막은 낡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제가 도시에 다녀오겠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뭐하러요? 당신 아드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죠. 태산은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죠. 아드님 부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새 차도 뽑았더군요. 사진 속의 준영과 민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저것들이 보험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명의의 예금을 이미 인출했더군요. 태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채업체 명단입니다. 아드님이 빚진 곳이 7군데예요. 성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총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다 갚으려고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두막 마당에서 태산이 낡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성철이 옆에 앉았죠.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드님이 자주 가는 곳들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배우면 됩니다. 태산은 성철에게 기본 조작법을 가르쳤습니다. 성철은 처음엔 손이 떨렸죠. 키보드를 누르는 것조차 서툴렀어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성철은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이제 프로그램을 혼자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화면에 준영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 차입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고급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민희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녹화하세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성철은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오두막 안에서는 정숙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가발과 화장품을 꺼내 놓았죠. 이제부터 변장수를 배우실 겁니다. 정숙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태산은 가발을 정숙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였죠. 그리고 화장을 시작했어요. 눈썹 각도를 바꾸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산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1시간 후 정숙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죠. 정숙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이게 저예요? 이제 목소리를 바꿔보겠습니다. 태산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목소리 샘플을 들려줬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연습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정숙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발성 훈련을 했어요. 2주일 후 정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산이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성철과 정숙도 함께 앉았죠. 태산은 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정의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 세워야 해요. 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드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참으셔야 해요. 성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성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죠. 자주 통화한 번호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황 이사라는 이름이었죠. 성철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산 씨, 이 사람 좀 보세요. 태산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황 이사, 이 사람 사건 직후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어요. 당신들 실종 신고 나고 3일 후에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산이 노트북을 가져와 타자를 쳤어요. 황 이사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출국 전날 큰 돈이 입금됐네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성철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숙이 변장을 마치고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철은 정숙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죠. 당신, 맞아? 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예요. 그 목소리마저 낯설었습니다.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성철은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숙도 남편을 안았죠.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사는 오두막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센서들도 곳곳에 배치했죠. 누군가 접근하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태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보였어요. 밤에도 작동합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야간 투시 기능도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두막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산이 지도를 펼쳤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위에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준영의 집, 자주 가는 식당, 도박장 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블랙 마운틴입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첫째, 성철 씨는 투자자로 위장해 아드님에게 접근합니다. 돈을 미끼로 신뢰를 얻으세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정숙 씨는 며느리 주변을 탐색합니다. 점술가나 상담사로 위장해 그녀의 심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산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살인 미수를 인정하는 말을 녹음해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혹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람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태사는 신분증 2장을 꺼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었죠. 성철 씨는 강대호, 정숙 씨는 이미선. 이제부터 이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성철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태산이 물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성철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숙은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태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두막이 점점 멀어졌어요.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정숙이 성철의 손을 잡았어요. 무섭지 않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성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차는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도박장 입구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성철이 차에서 내렸죠. 정숙이 비서 차림으로 뒤따랐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호 씨, 어서 오십시오. 도박장 지배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산이 미리 예약을 해둔 덕분이었죠. 성철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홀 안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드를 섞는 소리가 들렸죠. 성철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석 테이블에 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칩을 쌓아놓고 카드를 보고 있었죠. 성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쪽 테이블로 안내해 주시오. 성철이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성철을 준영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자리 하나 비어 있습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들었죠.
낯선 노인을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카드에 시선을 돌렸어요. 앉으세요. 딜러가 말했습니다. 성철은 준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숙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칩을 걸었죠. 일부러 몇 판을 지고 몇 판을 따면서 실력을 숨겼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영이 큰 돈을 잃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네요. 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이 웃으며 말했죠. 도박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렇습니까? 준영이 성철을 제대로 쳐다봤어요. 물론이죠. 저는 30년 넘게 투자업을 했습니다. 도박도 투자의 일종이지요. 투자업이요? 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철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강대호입니다. 대부업체 투자를 주로 합니다. 준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죠. 저는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성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준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준영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준영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나타났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성철은 와인을 따르며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자금이 필요하시죠? 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투자업을 30년 했다고 했잖습니까? 보면 압니다. 성철이 웃었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억 정도면. 성철은 놀란 척했습니다. 큰 금액이군요.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이. 아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준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성철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박 사장님의 자산 내역을 봐야 합니다.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성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저도 예전에 비밀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 자산이요? 네. 은행 금고에 넣어둔 게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못 찾았죠. 최근에야 찾았습니다. 성철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 사장님 부모님도 혹시 그런 거 남겨두신 게 있지 않을까요? 준영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부모님이. 요즘 어르신들은 은행 금고를 많이 쓰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욕심이 떠올랐어요. 같은 시각 청담동 명품 숍이었습니다. 정숙이 점술가 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죠. 검은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수정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명품 가게에서 나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정숙은 미니를 지켜봤습니다. 미니가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정숙이 일어나 미니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숙이 사과했습니다. 미니가 쇼핑백을 떨어뜨렸죠. 괜찮습니다. 미니가 쇼핑백을 주우려 했어요. 정숙이 먼저 집어 건넸습니다. 아, 이 가방. 정숙이 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금이 특이하시네요. 미니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손금은 큰 걱정이 있으시군요. 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큰 일을 겪으셨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미니는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명함 하나 드릴게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정숙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니는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한 카페로 미니를 불렀죠.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요즘 악몽을 자주 꿉니다. 어떤 악몽인가요? 산에서 누가 떨어지는 꿈이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민희의 손을 잡았어요. 송금을 봐도 될까요? 민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민희의 손바닥을 들여다봤죠. 여기 이 선이 죄책감을 나타냅니다. 죄책감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걸 털어놓지 않으면 평생 고통받습니다.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만약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요?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벌을 면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어요.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늘이 정합니다. 하지만 숨기고 살면 평생 지옥입니다. 민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민희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준영과 자주 만났죠. 어느 날 밤 고급 바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이미 많이 취해 있었어요. 강 사장님, 저 말이에요. 준영이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성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모님이 돈을 더 남겨주셨어야죠. 그럼 제가. 준영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성철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만졌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성철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태상과 정숙이 옆에 앉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녹음이 끝나자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증거가 생긴 거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철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오두막 마당에 모였습니다. 태산이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그릇씩 드세요. 태산이 김치찌개를 퍼담았습니다. 성철과 정숙이 받아들었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숙이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신들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성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겐 딸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산악사고로 잃었죠.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을 돕는 게 제 딸을 위한 일 같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서로에게서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성철이 말했습니다. 태산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함께 갑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불빛처럼 그들의 희망도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산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준영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죠. 갑자기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지? 성철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영 씨가 오늘 은행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금고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흘린 정보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산이 화면을 확대했죠. 준영 씨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뭔가 눈치챘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의심한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설악산 실종 사고를 입력했죠.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민희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구조활동 사진이 눈에 띄었죠. 산악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민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름표에 강태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산. 민희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죠.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전직 특수부대원 임무 수행 중 논란으로 제명. 민희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사람 수상해. 민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사람 한 명 찾아야 하는데요. 강태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각 고급바에서 성철과 준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 부모님과 아시는 사이였습니까? 성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금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 부모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 싶어서요. 성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 사장님 부모님은 뵌 적도 없습니다. 준영은 한참 성철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성철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 잔 더 하시죠. 준영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강 사장님, 사실 제가요. 준영이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설악산에서.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녹음기가 주머니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설악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밀었어요. 절벽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돈 때문이죠. 보험금. 준영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만지며 밖으로 나갔죠. 그날 오후 정수근 명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민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정숙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쇼윈도에 비친 뒤편을 살폈습니다. 낯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사설 탐정이었어요. 정숙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정숙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따라오시죠?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분째 저를 미행하고 계시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났죠.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두막 근처 탐정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망원경으로 오두막을 관찰했죠.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탐정은 자리를 떴어요.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녁 정숙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담배꽁초였어요. 정숙은 담배꽁초를 주워들었습니다. 성철과 태산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태산 씨, 정숙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산과 성철이 돌아봤죠. 누군가 다녀갔어요. 정숙이 담배꽁초를 보여줬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태산은 즉시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되돌렸죠. 3시간 전 영상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설 탐정입니다. 태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미니가 보낸 겁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성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들킨 건가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태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걸 어떻게 제출합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신분이 드러나니까요. 그럼요.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태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태산입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일 당장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 감사합니다. 태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을 바라봤죠.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증거를 넘기고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우리도 같이 갑니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혼자 갑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죠. 주변에 또 누가 나타날지 몰랐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산이 가방을 챙겼어요.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태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철이 태산의 팔을 잡았죠. 조심하세요. 당신마저 위험해지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태산은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사라졌어요. 성철과 정숙은 오두막 안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태산을 기다렸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정숙이 성철의 손을 잡았어요. 다 잘 될 거지? 성철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의 다 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주변 풍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숲,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태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성철과 정숙이 달려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준영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은행 금고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명의 금고를 개방하겠다고 신청했더군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작전입니다. 태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 지점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죠. 여기는 폐공장입니다. 준영 씨 부부를 이곳으로 유인할 겁니다. 어떻게요? 성철 씨가 문자를 보내세요. 금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로 오라고요. 성철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뭐라고 쓸까요? 태산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대로 쓰세요. 성철은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금고 개방 전에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아래 주소로 오십시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10분 후 준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태사는 정숙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미니에게도 연락하세요. 정숙은 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점술가의 목소리로 말했죠. 저예요. 이미선입니다.
아, 선생님.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요? 설악산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준비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성철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잘했어. 오후 1시 세 사람은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태사는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여기, 그리고 저기. 태산이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성철이 도왔죠. 작은 카메라들이 기둥과 천장에 숨겨졌어요. 녹음기도 배치하세요. 정숙이 녹음기를 곳곳에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두 분은 저쪽 방에 계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떨리네.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죠. 곧 끝나. 오후 2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과 미니가 도착한 거였어요.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맞아?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자에 이 주소가 적혀 있었어.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님? 계십니까?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니가 주변을 둘러봤죠. 이상한데. 왜 이런 곳으로 부른 거야? 모르겠어. 금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켜졌어요. 밝은 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준영과 미니가 눈을 가렸죠. 조명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천천히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성철과 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준영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아, 아버지, 어머니,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철은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래, 우리다. 어떻게, 당신들은 죽었는데. 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안 죽었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너희가 우릴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어. 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희가, 아니라고. 성철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절벽에서 우릴 밀친 게 너희가 아니라고. 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왜 그랬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왜 죽이려 한 거야? 미니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보험금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보험금? 성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목숨이 보험금이었어?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저희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악산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 성철이 명령했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고 절벽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두 분을 죽이려고. 미니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계획했어요. 도청기도 제가 설치했고 보험금 서류도 제가 준비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모든 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밖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죠.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성철은 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너희들의 부모다. 성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희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죠. 준영과 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 태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SB를 건넸죠. 다 녹음됐습니다. 고마워요. 성철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태산은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살인 미수 범죄자를 신고합니다. 태산은 폐공장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발장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경찰차들이 도착했어요. 가시죠. 태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 준영과 민희가 끌려 나올 거였죠.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어요. 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고요한 숲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정숙이 옆에 섰어요. 이제 평화로워질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성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야지. 우린 할 만큼 했어. 태산이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죠.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시에서는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었죠. 폐륜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속 오두막은 고요했습니다. 성철과 정숙, 그리고 태산은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텔레비전 뉴스가 터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게 흘러나왔죠. 설악산 실종 부부살인 미수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친자식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절벽에서 밀어 오두막에서 세 사람은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준영과 민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숙은 화면을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성철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성철과 정숙이 앉아 있었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영, 피고인 김민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민희는 울음을 터뜨렸죠. 성철과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끝났네. 성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이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창구 앞에 앉아 있었죠.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인출하신 3천만 원은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무단으로 인출한 2천만 원도 돌려받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성철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돈은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어. 다음 달 법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성철과 정숙 앞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가족관계 단절 신청서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집니다. 성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성철.
세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숙도 펜을 들었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숙. 두 사람은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성철이 부축했어요. 일어나.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제 아니야. 성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며칠 후 경찰서였습니다. 성철이 서류 봉투를 형사에게 건넸어요. 황 이사라는 사람의 계좌 내역입니다. 우리 아들, 아니, 준영이가 사건 직후에 돈을 보냈더군요.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겁니까? 네. 공범들도 다 처벌받아야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두막에서 태산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디 가려고? 산으로 돌아가려고요. 왜? 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평화롭게 사시면 되죠. 정숙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태산이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아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얻었죠. 성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주세요.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숙이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새로 시작해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죠. 석 달 후 설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옥 건물 앞에 간판이 걸렸어요. 산마루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철이 의자를 나르고 있었죠. 정숙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태산은 밖에서 간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성철이 물었습니다. 태산이 뒤로 물러서며 간판을 바라봤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문 열자. 정숙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외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죠. 커피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정숙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죠.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죠. 여기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주 오세요. 항상 환영합니다. 성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법원이었습니다. 성철과 정숙 그리고 태산이 나란히 서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강태산 씨를 양자로 입양하시겠습니까? 네. 성철과 정숙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도장을 찍었어요.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감사합니다. 정숙이 태산을 껴안았어요. 우리가 고마워.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성철도 태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태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1년 후 산마루 카페였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였죠. 손님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성철은 창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죠. 태산은 밖에서 젊은이들에게 등산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밧줄을 묶어야 안전합니다.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죠.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숙이 맞이했습니다. 여성은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데 정숙은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죠. 해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정숙과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죠. 행복해? 정숙이 물었습니다. 성철이 웃었어요. 응, 행복해. 태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이 성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철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죠. 태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잘 살자. 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자. 정숙과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따스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사랑은 이어졌어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진정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산마루 카페는 계속 문을 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며요. 성철과 정숙 그리고 태산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배신당한 부모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성철과 정숙 부부는 자식의 잔인한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버티며 상처를 치유하고 강태산이라는 운명적인 조력자를 만나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죠. 결국 준영과 민희는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며 법의 심판을 받았고 부부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설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 카페에서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정의의 승리.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